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지독한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들과 싸워나갈 지도부를 만드는 시간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손으로 세운 이재명 정부와 힘을 합쳐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성과뿐 아니라 실패까지도 무한 책임지는 그런 대체 불가 민주당 지도부 만드는 시간이다. 동의하십니까? 또 있습니다.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정권 재창출을 준비하기 위한 지도부를 구성하는 시간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 당원들은 상처 있고 도대체 집권 여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에서 국민이 어디 들어있느냐 국민들 화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지도부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국민과 소통 잘하는 지도부 어떻습니까? 수기가 필요한 시간에 4글자, 8글자로 선언해버리는 지도부가 아니라 진지하게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찾아듣는 그런 지도부 멋지지 않습니까?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의 삶에 관심 있는 지도부는 어떻습니까? 코어층이 흔들린다며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지도부 말고 당원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도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 연설회에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전 총리가 국민 앞에 자신을 돌아온 탕화라는 표현으로 사과하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돌아온 탕화에게 살찐 송아지 내주고 포도주 한 잔 내어줄 그런 넉넉함이 없는 당이었던 겁니까? 그런 아량조차 없는 그런 쪼잔한 정당이었습니까? 저는 우리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그리 꽁꽁 싸매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능력으로 실력을 증명한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국민 믿고 들어갑시다. 우리 국민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정치하는 진정한 이유 아닙니까? 내가 만족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기뻐하는 정치, 그거 해보자고 우리가 입당 원서 들고 거리를 헤맸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인천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전남, 광주, 전북, 서울, 경기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아직 깃발 한번 꽂아보지 못한 지역에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의 동지들은 자신이 찍은 표가 사표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지지와 응원을 해주는 이웃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금씩 나아가지고 있다는 신념으로 아직도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있는 당원 동지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민주당이 인정받을 때 우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이 정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가 빈 광장에서 외로운 연설을 할 때 도와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번에는 저 기호 8번 임미애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이 대구에서 눈물의 전선야곡을 외롭게 불러댈 때, 혼신의 땀방울을 흘릴 때 한 표 도와주지 못해 가슴 저렸다면 이번에는 기호 8번 전국 정당 만들어내겠다는 기호 8번 임미애를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당원동지 여러분, 모두의 민주당, 다시 이기는 민주당 기호 4번 서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레버리지 ETF에 대한 저의 발언은 집권 여당의 전 대표였던 전청래 대표께서 전 국무총리셨던 김민석 후보에게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는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주신 한민수 후보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에게 인천은 특별한 도시입니다. 지난 24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의 슬로건이 계양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슬로건은 단순히 대권 주자 이재명의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계양이, 아니 인천이 민생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2년 대선 이후 인천이 품어주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인천 시민과 당원 동지들이 지켜주셔서 내란 속에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자랑스러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파면의 1등 공신인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 박찬대 시장님을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인천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서 우리가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역대급으로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을 향해 국힘당도 하지 않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어물전 썩은 내가 난다. 저주경 막말로 대통령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애를 희화화하는 게시물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통령입니까? 0.73%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선 대통령입니다. 수많은 수사 압수수색 기소를 당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통과되는 절체절명의 삶을 딛고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목에 흉기에 찔리면서 생사의 고비까지 넘어섰습니다. 12상 비상계엄의 그 긴 밤을 지나 마침내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만든 대통령, 이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 오직 국민밖에 모르는 대통령을 흔들어대는데 침묵하며 지켜만 보는 것입니까? 우리는 나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해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국민만 바라보며 일만 하는 대통령, 이제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대통령을 이렇게 흔들어대면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었던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말도 안 되는 비난과 모욕이 이어지는데 침묵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권여당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야 할 때 노코멘트 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지킨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인천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22년 이재명을 지켰던 것처럼 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민주당도 지키고 대한민국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건재해야 정부도 성공하고 민주당 성공도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당정청원팀이 되어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 성공과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대표, 그런 최고위원 뽑아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성찰해야 될 때 성찰하지 않는 팀정청년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야 민주당이 바뀝니다. 저 민주당을 바꾸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기호 4번 서미아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